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6차 시 수업입니다. 우리 예정대로라면 오늘이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 마지막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텐데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서 계획된 대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의 절차 등등등에 대해서 배워왔었죠. 자, 특히 양적 연구 방법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고, 질적 연구 방법에 또 덧붙여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었는데,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단점으로 인해서 조화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를 했었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절차가 뭐였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바로 이거죠. 문제인식. 즉,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거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겠죠. 우리 문제인식 또는 다른 말로 주제 선정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인식했고 거기에 맞춰서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붙여 적을까요? 주제 선정. 자, 문제를 인식했고 주제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해야 되는 단계가 뭐였죠? 바로 어떤 단계?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설이라는 말을 썼는데 가설이 뭘까요? 확실하다는 얘기일까요?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가니까 확실하지 않다. 설은 하나의 학설, 법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아는 사람 있나요? 잠정적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확실하지 않는 잠정, 설, 하나의 학설, 결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다른 말로 잠정적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설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하나의 학설인데 아직 이게 진짜인지 맞는지 아니면 틀린 건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뭐라면 이라는 요 부분과 뭐뭐일 것이다 라는 요 부분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우리 이 앞부분을 뭐라고 하느냐면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뭐뭐라면 이러이러하다면 원인,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겠죠. 원인, 결과. 이 원인을 교과서에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다음과 같은 독립변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속변수. 즉 원인은 독립변수, 결과는 종속변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설은 잠정적 결론이다라고 하고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하나의 학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가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가설을 만드냐?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본다면 다음과 같은 가설. 가족과의 대화가 많을수록 스마트폰의 중독 가능성이 작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가설을 한번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가족과의 대화가 많다라는 원인과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작을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라면 가족과의 대화가 많다면 결과 뭐뭐일 것이다. 스마트폰 중독 가능성이 작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자,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연구를 해 봐야겠죠. 그러면 연구를 하기 전에 그 연구의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바로 어떤 단계다? 연구 설계 단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 자,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이미 앞부분에서 했을 거예요. 조작해서 설명한다. 뭘? 개념을. 즉, 가설에 쓰여 있는 용어는 추상적인 용어일까요? 구체적인 용어일까요? 하나의 학설이니까 추상적인,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추상적인 말로 쓰였을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수치화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가설에 가족과의 대화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가족과의 대화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전화 통화로 얘기하는 거? 아니면 카톡으로 얘기하는 거? 어떤 게 가족과의 대화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맞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카톡, 전화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연구자가 제대로 된 결론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족과의 대화는 서로 얼굴을 맞대는 것도 되고, 전화 통화, 카톡 하는 것도 다 포함을 시킬 거다라고 얘기해서 설계 단계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음, 스마트폰의 중독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지 중독이 되는 걸까요? 하루에 5시간 하면 중독일까요? 하루에 7시간 하면 중독일까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시간만 해도 중독이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3시간은 괜찮지, 8시간 정도를 해야지 중독일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때 3시간에 대한 결과와 8시간의 결과는 분명히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자가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아, 나는 스마트폰 중독은 하루에 5시간 정도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을 중독이라고 표현할 거다 라고 개념적으로 조작해서 개념을 조작적으로 설명을 하는 단계예요. 자, 이렇게 이 가설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고 난 뒤에, 자, 그러면 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뭐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아니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할래? 아니면 실험법을 할래? 등등등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는 요 단계를 우리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연구 설계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쭉 세워서 다 설계가 됐다면 이제 뭘 하면 돼요? 여기에 맞춰서 자료를 수집하면 되겠죠. 맞죠? 계획 세웠던 대로 자료를 다 모아보면 될 거예요. 질문지법으로 하기로 했다면 질문지를 나누어줘서 설문 내용을 다 받아서 거두면 될 거고. 자, 이렇게 자료를 다 수집했어요. 수집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 해야 될까요? 수집된 자료를, 그렇죠, 분석해야겠죠. 조금 더 밑에 붙일까요? 비교하기 위해서. 자, 자료를 분석하고, 이 자료를 분석했으면 이거랑 이제 뭐를 비교해 봐야 돼요? 가설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확실하지 않다 했었잖아요.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비교를 하는 어떤 단계? 가설 검증 단계. 만약에 가설을 검증했는데 틀렸다면 다시 올라가야 될 거예요.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서 이 단계를 다시 적용을 해보면 되고, 이 가설이 맞더라, 검증해보니까 맞더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면 되겠죠. 결론을 도출했고, 여기까지 해도 되지만 우리 양적 연구 방법의 목적은 뭐였어요? 목표는, 최종 목표는 법칙을 발견하는 거라고 했었죠. 즉 어디에서든지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 다른 말로 우리는 일반화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고 난 뒤에 일반화를 해서 어디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 되겠죠. 자, 이게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예요. 자,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에서 잘 보면, 자, 가설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결론이야. 확실하지 않은. 그러면 이 추상적인 법칙에서 얘는 구체적인 거죠. 맞죠? 얘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자료를 모았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단계는 어떤 단계? 어떤 연구? 우리 연역적 연구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연역적 연구 방법이에요. 추상적인 법칙을 제시하고 그 법칙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막 모으는 단계. 자, 연역적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
구체적인 자료를 쭉 모아서 자료 분석에서 우리는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를 가져왔죠. 다음과 같은.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쭉 모아서 마지막에 추상적인 결론 일반화를 도출했네. 이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앞부분에서 기납적 방법이라고 했었죠. 기납적 연구는 여기에서 진행되었네요. 우리 앞부분에서 양적 연구 방법의 특징에서 연역적 연구도 있고 기납적 연구도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바로 이 절차 속에서 연역적과 기납적 방법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자, 다음. 그러면 이거와 대비되는 우리 질적 연구 방법의 절차를 한번 봅시다. 자, 질적 연구 방법의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주관적인 영역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선정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 문제를 인식해서 거기에 맞는 주제 선정을 합니다. 자, 주제를 선정했으면 다음 단계 양적 연구는 가설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였어요. 법칙화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 질적인 연구 방법은 사람의 주관적인 영역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러면 법칙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사람마다 다르다라면. 그러면 가설이라는 것도 하나의 법칙인데 그 가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에는 이 가설이라는 것을 세울 수 없어요. 가설을 세우지 않고 바로 뭘 한다? 이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 설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양적 연구 방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걸 했었는데 가설이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조작적 정의라는 것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조작적 정의는 없다. 대신에 조사 대사를 선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는 다음과 같은 단계는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은 뭘 하느냐? 다음 이 연구 설계에 맞춰서 자료를 수집하면 될 거예요.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 뭘 하느냐?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자료를 분석했죠. 근데 여기서는 뭘 하느냐? 자료를 해석한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분석과 해석 한번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뭐가 더 객관적일까요? 그냥 의미 용어 자체만 봤을 때도 분석이라는 게 뭔가 좀 과학적인 논거에 의해서 할 것 같죠. 근데 해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해석을 내릴 때는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해석한다라는 표현은 질적 연구 방법에 쓰고 분석한다는 말은 양적 연구 방법에서 절차에 쓴다라는 거. 이것도 한번 비교해서 알아두면 더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뭘 하느냐? 결론을 도출합니다. 결론을 도출. 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화라는 단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일반화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시킨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일반화를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자, 이게 질적 연구 방법의 절차예요. 그러면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연역법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가설이라는 게 없고 이 단계에서는 연역법이 없겠죠. 반면에 수집을 통해서 결론이라는 도출을 했네. 하나의 결론이라고 표현한 거니까 우리 법칙이라고 그냥 여기서는 해석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귀납적인 연구 방법은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의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가지고 나만의 결론에 도달을 했으니까. 그래서 귀납적인 연구 방법은 쓰인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양적 연구 방법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의 절차를 토대로 해서 우리 앞부분에 배웠던 양적 연구 방법의 전반적인 특징들,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들도 한번 적용시켜 보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양적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하는데 우리 주로 객관적인 연구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설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부분의 단점에서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은 연구하기 곤란하다고 했었죠. 다음 겉으로만 연구할 수 있어 몇 퍼센트 사람들이 이렇다.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깊이 있는 연구는 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반면에 질적 연구 방법에는 객관적인 연구도 곤란하고 특히 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이 해석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사람들마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라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도 못하고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도 있고 법칙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주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옳다라고 할 수는 없고 두 방법에 뭐가 필요하다?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 양적 연구 방법에 통한 연구도 필요하고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연구도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우리 1단원 그리고 2단원, 중단원 2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의 내용들은 우리 3단에서도 조금 더 자료 수집 방법과 가치와 관련된 영역을 하면서 조금 더 개입될 거니까 그 시간에 조금 더 연관시켜서 공부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수업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온라인 수업 마지막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꼭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